자, 우리 지수함수 끝나고 로그함수입니다. 개념생 교재 98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그함수가 무엇이냐? 당연한 거 아니야. 로그함수는 y는 로그꼴이지. a의 x. 그치? 변수 x가 로그의 진수자리에 있는 함수를 로그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너도 역시 밑조건, 뒤조건에서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다. 그리고 진수조건 내에서 x는 뭐냐?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로그함수의 정역은 뭐다? 0보다 크다고 정역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그 성질을 이해하셔야겠죠. 근데 지수함수는 우리 어떻게 그렸냐?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마이너스 1도 넣고 마이너스 1도 넣고 그 점을 찍어보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우리 유추해봤지. 로그함수도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왜? 지수보다 로그가 좀 더 바로 계산도 안 되고요.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로그함수는 앞서 우리 배운 지수함수 보세요. 이지 1대1 함수였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하니? 역함수 존재하겠죠. 그래서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우리 역함수를 구하는 요령은 어떻게 했어? 주어진 함수를 먼저 x는 거로 바꾸는 거였죠. 그럼 이걸 x는 거로 바꾸면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로그였잖아. x는 로그 a, y로 쓸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x를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그럼 뭐야? 우리가 앞서 배운 지수함수랑 지금 배운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구나. 오, 새로운 거 하나 알았어요? y는 ax 제곱과 y는 로그 ax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네. 그러면 로그함수 그래프를 지수함수 그래프를 y는 x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시켜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가 결국 뭔데?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개형이 달랐지. 그럼 로그함수 그래프도 당연히 개형이 달라지겠구나. 자, 풀게. 밑이 1보다 클 때. 자, AX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증가하는 거였죠. 0,1을 지나고. YX로 하나 더 볼게. YX는 직선. 원점 지나면서 여기가 1인 직선이야. 자, 이게 돼서 YX에 대칭시켰으면 넘겨지겠지. 그러면 0,1을 지나는 거는 어디를 지나겠어? 1,0을 지나겠죠. 여기 x축이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y축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로그 ax의 그래프다. 밑이 어떤 경우 1보다 클 때 어딜 지나고요? 1,0을 지나더라. 그리고 점근선이 무슨 축이 되어버렸어? 점근선이 y축이 되겠죠. 이런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지더라. 자, 두 번째는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그럴까? 지수함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얘를 yx 대칭시켜 볼게요. 0,1을 지나니까 1,0을 지나겠죠. 이렇게 x가 가까워지니까 y축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야지 이거를 yx 대 돌리면 이게 여기로 오고 이게 여기로 가겠죠. 이게 밑이 1보다 작을 때의 로그 AX의 그래프입니다. 어디를 지나고요? 역시 1,0을 지나고요. 감소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만 가지고도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항상 1,0을 지난다. 됐지? 그 다음에 점근수는 어디입니까? 둘 다 y축이 즉 x는 0이 점근선이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둘 다 어때?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데 그러죠.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치역은요? 치역은 이쪽부터 계속 올라가죠. 음의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양의 무한대까지. 양의 무한대부터 음의 무한대까지. 뭐가 나온다 치역은? 실수 전체이더라. 그리고 마찬가지겠지만 이 점근선이 결국 뭐랑 연결돼 있어? 정역과 연결돼 있죠.
점근선이 y축이니까 y축 오른쪽인 0보다 큰 쪽만 나온 거야 정역이. 그지? 따라서 나중에는 점근선 알면 정역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정역을 알고 있으면 그 점근선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네. 다만 뭐만 달라지니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1,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인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지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수함수는 어때? 증가함수가 똑같죠?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둘 다 증가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둘 다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로그함수도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그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어때?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만 외워 단조롭잖아. 최대값 찾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니까 x가 클수록 최대, 작을수록 최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x가 클수록 최소, 작을수록 최대. 간단하게 풀 수 있겠네. 자, 다만 지수함수랑 다른 점은 뭐냐면 뒤에 우리가 방정식이나 또는 함수의 최대, 최소나 부등식을 다룰 때 우리가 ax 공통분이 나오는 게 t로 치환했죠. 그럼 당연히 범위 챙겨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치역이 뭐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다 했잖아. 따라서 t는 0보다 크다가 지도를 묻는 거였지. 자,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얘가 반복돼서 나올 거야. 그럼 얘를 당연히 뭐 해야 돼? 치환하겠지. 치환하면 그 범위 찾아야 되는데 이놈의 치역은 뭐가 되니? 실수 전체잖아. t 값이 뭐가 나온 거야? 다 나온다고 실 전체가. 범위 생겨 안 생겨 기본적으로? 안 생겨. 그치? 치환했을 때의 범위가 안 생긴다는 점만 다른 거야. 물론 x의 범위가 안 잡혔을 때 안 생기지만 여기서 만약 x 범위를 잡아주면 당연히 t의 범위 잡히겠죠. x 범위를 잡아주면 y 값 범위, t의 범위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안 생긴다는 것만 조금 타야겠는 거고 나머지는 동일해. 괜찮니? 오케이. 자, 여기다 설명이 우리 98쪽 그 다음에 99쪽 다 얘기를 했던 거야. 아, 한 가지 더 있구나. 또 지수함수에도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밑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지수함수를 그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밑이 1보다 작은 2개 이상의 함수에 동시에 그릴 때는 두 그래프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얘기였냐?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더 클수록 x축, y축에 더 가깝다고 그랬죠. 얘가 2x의 그래프면 3x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요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맞죠? 얘가 2분의 1x의 그래프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작을수록 더 가깝게.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지.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을수록 y축과 x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봐봐. 얘를 y, x의 평행을 신경 또 보세요. 3x의 역함수는 뭐가 되니? 로그, 2x의 역함수는 로그 2x가 되겠죠. ax의 역함수는 로그 ax니까 밑이 똑같이 밑이 들어가는 거야. 2x의 역함수는 로그 2x가 되는 거야. 로그 2x 였다면 로그 3x 그래프는 얘를 대칭도 시켜야겠지. 그럼 얘도 어때? 더 축에 가깝게 그려야겠죠. 그럼 로그 함수 마찬가지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클수록 더 x축, y축에 가깝게 그리면 되겠네. 마찬가지죠? 얘가 로그 2분의 1x가 치면 요 흰색 역함수가 파란색이니까. 자, 그러면 이 뭐야 이거? 분홍색, 핑크색의 역함수는 더 축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역함수 어때? 더 축에 가깝게 해주면 되겠죠. 얘 로그 3분의 1의 x. 따라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을수록 축에 가깝게 그리네. 지수함수랑 로함수랑 또 동일하네. 그나마 조금씩 미연이 되지, 그치? 두 개가 또 바뀌어 나오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똑같아. 지수함수든 로함수든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큰 것을 x과 y축에 바짝 붙여서 그려주시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더 작은 것을 x축과 y축에 바짝 붙여서 그리시면 그래프의 기억이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 부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01쪽까지 개념 부분은 다 설명이 끝난 거야. 102쪽까지 다 설명책에 있는 거니까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것이 아니잖아. 선생님 책, 자, 598쪽 보시면, 자, 지수 함수는 y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건 너네 책 할 일이고요. 선생님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같은 건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자, 38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오호, 무슨 함수들이야? 지수 형태들 가지고 지수 함수죠. 역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로그 함수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죠? 역함수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 형태를 띌 거야. 됐지? 어떻게 볼 겁니까? 해봐야지. 자, 이거 어떻게 할까? x는 꼴로 바꿔야겠죠? 그럼 분모 있는 3을 넘겨주는 게 낫겠죠? 3y는 2의 x-1승이니까. x는 꼴로 바꿔야 돼? 그럼 이 지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 로그라 그랬죠? 지수는 x-1은 로그 및 2의 3y랑 같습니다. x를 수 있겠죠? 그럼 x는 로그 2의 3y 마이너스 1로 하면 더하기 1 되겠죠? 마지막을 x를 뭘로 바꾸고 y로 로그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되겠다. 됐니? 자, 이러고는 지수함수를 바꿔야겠죠? x는 꼴로 바꾸려면 어떡한다 우리? 지수편을 바꾸면 되겠죠? 2의 y제곱이 x 플러스 1입니다. x 플러스 1은 2의 y승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로그의 정에 따라서. 그럼 x는 2의 y승 빼기 1입니다. 끝났네? 그럼 x를 뭐로 바꾸고? y로. y를 x로 바꿔주시면 됐어. 역함수 바꾸면 안 힘들지? 안 힘들어요? 밑에 38-2번이 조금 지저분한데 이거 그냥 옛날 문제라서 굳이 이런 걸 왜 넣나 싶기도 하다. 자, 이거 그냥 가볍게 한번 봐. y는 2분의 1에 3x 빼기 3의 마이너스 x는 얘 역함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x는 꼴을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x는 꼴을 바꾸지? 이런가? 지수가 한 덩어리면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지수가 두 군데 나오고 있어요. x는 꼴을 바꿀 수 있겠어? 못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함수도 못 구하겠네 이 생각. 그치? 자, 그럼 이걸 x는 꼴로 바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봐봐, 3의 x도 보이고 3의 마이너스도 보이죠? 일단 뭘 하고 싶니? 반복되니까 취하고 싶은 생각 살짝 들지? 그때 3x는 새로 쳐놓을게. 그러면 y는 2를 곱할까? 2y는 3x t 3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양변 t를 곱하면 t제곱 t 곱해서 넘으면 마이너스 2yt t 곱하면 빼기 1은 0 이렇게 돼있어? 그치? t에 대한 몇차 반드시? 2차 반드시 y를 상수로 본다면 그럼 t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인수는 안 되니까 그러고 있을 수 있겠죠. t는 짝수를 쓸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네. 자, t 대신 뭘 쓰구나 원래 거로. 자, 이제 간단해졌지. 3x이 넣으니까 x는 꼴나타낼 수 있지. x는 로그 3의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될 것 같아. 왜? t는 양수해야 되잖아. y가 크니 루트 y 제곱 플러스 1 크니 루트 y 제곱이 y인데 더하기 1이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맞지? 얘는 루트 y 제곱이잖아. 제곱해서 그러면 얘가 더 크지. 그럼 마이너스 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죠. 뒤쪽이 더 크니까. 이거 플러스만 돼야 돼. 그냥 양수니까. 그래서 플러스만 가져올게. 됐지? 그럼 x는 꼴로 바꿨네? 마지막으로 뭐야?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면 이렇게 생긴 역함수가 보여집니다. 이상하지 그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 그냥. 혹시 문제 풀다가 질문할까봐. 됐죠? 너무 개의치 말고요. 늘 얘기하잖아. 역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수능에서 아예 안 나오고요. 됐지? 자,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야? 결국 지수함수, 로그함수로서 무슨 관계 있다? 역함수 관계 있다. 너무 중요한 거야. 너네 시험 볼 때도. 한 문제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동시에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려면 뭐야? 그 둘이 혹시 역함수가 아닐까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둘이 역함수 관계 맞으면 y는 x라는 대칭점을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풀리니까. 그의 역함수 관계에서 확률이 87.9%야. 농담이고요. 엄청 작은 거. 대부분이 다 그냥 역함수 관계 있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 또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역함수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무리함수 나오고 이차함수 나오면 일단 둘이 역함수가 아니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맞으면 y는 x를 그어서 대칭성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 한번 시험 구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대표형 39번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로그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야. 자, 치수함수도 마찬가지였죠? 치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밑을 일단 확게 만들었잖아. 로그 함수도 어떻게 돼?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로그 함수의 밑을 같게 만드는 거. 자, 이 밑이 없어. 얼마인지 밑을 로그로 해서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왜? 2는 로그 2의 4, 로그 3의 9, 로그 4의 16, 로그 5의 25 다 2잖아. 그치? 필요한 밑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보시라는 얘기야. 우리 2고 밑이 4야. 뭘로 맞출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상관없는데 봐봐. 자, 일단 2로 맞춰볼게. 그러면 로그 4의 20은 4가 2의 제곱이지. 맞니?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밑의 지수는 앞으로 빠지되 어디로 빠져? 분모로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는 2분의 1 로그 2의 20으로 쓸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밑을 갖게 해서 비교하려면 얘 2분의 1 처리해야 되잖아. 2분의 1 어디로 올릴까? 진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죠. 그럼 로그 2에 20의 2분의 1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와 20의 2분의 1 쓰면 비교해야겠죠. 물론 제곱하면 간단하게 돼. 그치? 근데 이렇게 2분의 1씩 올라가는 것보다 얘를 4로 맞추는 게 더 편하잖아. 보세요. 로그 2의 5는 3의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진수도 뭐 하면 되니? 제곱해주면 되겠죠. 밑의 지수는 앞으로 빠지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서 2분의 1에서 얼마 되니까? 1 되니까. 로그 2의 5랑 어때? 똑같죠. 맞니? 밑을 제곱하면 진수도 제곱하고 밑을 세제곱하면 진수도 세제곱하시면 돼. 그러면 훨씬 예쁘잖아. 그러면 4가 됐죠? 4가 됐으니까 25랑 20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뭐가 더 이거 더 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상관은 없는데 그냥 조금 편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로그 쪽에서는 밑을 큰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좀 더 편해. 자, 그러면 결국 밑을 뭐로 바꾸겠다? 4로 바꿔볼게요. 자, 2는 로그 4의 제곱이니까 얼마 되니? 16이 되겠죠. 너는 로그 4의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너는 로그 4의 20이야. 그러면 자, 밑이 얼마인 로그야? 4인 로그지.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 된다.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그랬죠. 증가하니까 지수가 클수록 크겠네.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네가 제일 크고, 네가 두 번째고, 네가 제일 정리해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자, 밑이 얼마야? 3분의 1, 9분의 1이야. 9분의 1을 통일할게요. 왜? 3분의 1 제곱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밑을 제곱하면 9분의 1. 그럼 진수 제곱하니까 얼마? 4. 마 3은 자, 로그 어떡하지? 이쪽 9분의 1 통일하겠잖아. 그러면 9분의 1에 9분의 1이 1이잖아. 마 3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됐지? 로그 9분의 1이 9분의 1이잖아. 로그 2에는 1이니까. 1 곱하기 마 3이면 마 3 나오겠죠. 그럼 마 3 어디로 올리라고요? 올리라고요. 로그 9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은 9분의 1의 역수인 9의 3승하고 똑같죠. 9의 3승은 제곱이 81, 8, 72, 729 되겠죠. 그럼 밑이 다 이제 9분의 1로 통일됐잖아. 누가 제일 큰 거야? 아, 네가 압도적으로 크네. 그 다음에 니고 네가 제일 작네. 이렇게 수 있겠죠. 아니야. 틀렸죠. 밑이 9분의 1은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잖아. 그럼 지수가 클수록 작잖아. 작을수록 크니까 누가 제일 큰 거야? 사실 네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 니고요. 네가 제일 작을 수 있어. 됐어? 그래서 항상 밑이 크기에 따라서 증감이 달라진다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됐니? 밑에 39, 40번 잠깐 볼까?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밑을 갖게 할 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진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한데 39-2번 보시면 플러스 붙어 있죠. 근데 여기씩 문자가 있어요. A 양수고 그다음 B도 양수고 둘 다 1보다 작을 때 로그 A의 B 그다음에 로그 B의 A 그다음에 로그 B의 B 빼기 A에 되겠죠. 뭐지? A분의 B.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다 통일해야지 밑을. 그렇지? 밑을 통일하는 거잖아. 자, 통일하자. 두 개가 밑이 B니까 너도 뭘 통일할까? B로 통일할게요. 밑 진수를 바꾸고 싶죠? B로 통일하고 싶은데 B가 마침 진수가 보이니까 현영아 뒤로 간다. 밑을 B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진수에 있는 밑을 B를 밑으로 내려면 뭐가 된다? 분의 1 역수가 되는 거잖아. 너는 로그 BA고요. 너는 어떻게 돼? 진수에 나눗셈은 뺄셈으로 쪼개는 거죠. 로그 B의 B 빼기 로그 B의 A지. 로그 B의 B 빼기 로그 B의 A. 로그 B의 B는 얼마야? 1. 이렇게 세 개 나타낼 수 있겠다. 여기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그래프에서 본다면, 여보세요? 로그 B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밑이 지금 B의 로그가 필요하잖아. 로그 BX, 로그 B의 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B가 어때요?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을 때 로그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 1,1 지나면 감수함수 그래프잖아. 그럼 지나겠습니다. 이게 얼마야? 1.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뭘 찾아보자? 로그 BA를 찾아보자. 로그 BA는 어디 있겠어?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되죠. X축에서 A를 찾아야 돼. A 위치는 어디 있어? 1보다 작잖아. 여기 어딘가에 뭐 있냐? A가 있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뭐가 되니? 로그 B의 A가 되겠다. 됐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봐봐. 밑과 진수를 비교해봐. 누가 더 크니? 밑이 더 크지? 밑 진수가 같을 때 얼마야? 1이지? 그럼 너는 1보다 어때? 커요? 작아요? 여기 1이잖아. y축에도 1이 있겠지? 1 되려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니? 로그 B의 얼마가 1이야? B가 1이지.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야? B의 자리야. B가 들어갔을 때 y좌표가 얼마 되니? 1이지. 로그 B의 B는 1이니까. 맞니? 동의해요? X에다가 B를 쳐넣으면 y값이 1 되잖아. B, 1을 지난다고. 맞니? 그럼 내가 찾을 지금 A는 어디 있어? A는 B보다 왼쪽이라면 A는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함수값 여기 얼마 되니? 로그 B의 A가 되겠죠? 확실하게 뭐보다 크니? 1보다 크잖아. 로그 BA는 1보다 큰 값을 갖는다고요. 얘는 1보다 큰 값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1보다 큰 값이 역수잖아. 1보다 큰 값을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아지지. 그건 1보다 작아요 확실히. 자, 니놈은 1에서 1보다 큰 걸 깠으니까 너는 뭐야? 확실하게 0보다 더 작다. 그치?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1보다 큰 네가 제일 크고요. 너는 적어도 양수의 역수니까 1보다 작지만 양수는 양수야. 양수니까 2등이고요. 니는 수리가 3등이 되겠죠. 자, 어때? 조금 많이 힘들지. 그치? 왜냐면 대충 크기가 아니라 그게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중요한 거니까.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야. 됐지? 정리하면 로그 B의 B가 1이잖아. 근데 B보다 더 작은 게 들어가. 여기 B가 들어갔을 때 1이야. 근데 B보다 더 작은 게 들어가면 감수함수니까 X가 더 작아지면 Y가 쓸 때 더 커지겠죠. 따라서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B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1보다 더 큰 값이 나온다고 그래프를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프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맞니? 로그 b의 b가 1이야. 근데 x가 b보다 큰 게 들어가면 감소하니까 x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y값이 더 작아지겠죠. 따라서 그때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b보다 더 큰 게 들어가면 그때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소하는 거니까. 자, 그런 거 따지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문제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4점짜리로 아주 자주 등장해요. 나오면 또 쉬운 쪽도 아니고요. 준킬러나 킬러 쪽으로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시험 될 때 가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볼 거 아니야. 엄청 많이 접할 거야. 그걸 대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생각하는 연습,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보는 연습 해봐. 한 문제라도. 됐지? 그래서 또 기억이 안 나면 영상 올려주잖아. 그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만 봐도 되고, 그렇지? 아니면 닥터로 그게 귀찮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대표형 40번입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자, 집수함 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래프의 점의 좌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치? 필요하다면 한 점의 좌표를 A나 K나 T로 세팅하고 풀어나가시면 또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로그 함수, 로그 3x 그래프가 있고요. A1에서 올라가서 A2, Y에서 만난 점, 다시 그쪽에서 X의 평양에 와서 만난 점을 A3, 다시 위로 올라가서 A4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 A1, A2 이 길이와 A3, A4 그 다음에 A5, A6 이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러면 뭐, 이 길이나 이 길이 구하려면 뭐야? 이 두 점의 Y좌표를 빼야겠죠. 두 점의 Y좌표를 빼야겠죠. 두 점의 Y좌표를 빼야겠죠. 결국 뭐야? 이게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 다 구하면 되는 거네. 자, 근데 좌표를 아는 게 없으면 문자를 세팅하지만 아는 게 있지. 지금 어디야? A1 좌표죠. 로그 함수가 지나는 X축과의 교점이잖아. 얼마야 지금은? 1,0. 오케이. 자, 그럼 A2 좌표도 얼마야? X좌표 1이죠. 근데 Y는 X의 점이니까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이건 얼마야? 1,1이네. 자, 그럼 A3는 내가 뭘 알아? Y좌표가 1인 거 알고 있죠. 얘랑 Y좌표 똑같을 테니까. 그럼 이 식의 Y좌표 1을 집어넣으면 X는 3의 1승이잖아. X는 3의 Y승이 X니까 3의 1승이야. 3. 그럼 자 A4의 X좌표도 어때? 둘이 똑같으니까 너도 얼마야? 3, 얼마겠네? 근데 Y는 X점이니까 얼마야? 3,3이 되겠죠. 다시 옵니다. A4와 A5는 무슨 좌표 똑같아? Y좌표 똑같아. 따라서 A5도 Y좌표는 3이야. 그럼 여기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X는 3의 세제곱이죠. 얼마 되니? 27이 되겠죠. 자, 너는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27 되겠죠. 끝났죠? 길이 나오잖아. 여기는 얼마다? 1에서 0을 뺐으니까 1. 여기는 얼마다? 3에서 1 뺐으니까 2. 여기는 얼마다? 27에서 3을 뺐으니까 얼마야? 24. 다 다음에 얼마다? 27. 됐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네. 로그 함수까지는 끝냈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가자. 자, 105쪽의 개념 30번이야. 자, 기본적으로 주어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는 뭐 할 거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볼 거야. 찍어볼게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 1학기 때 이미 배웠고, 앞서 2학기 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또 했고,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죠. 다 알아본 거만. 그냥 살펴만 보는 거야. y는 로그 ax 그래프를 자,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됐지? 어떻게 되니? y축 방향을 얼마큼 되면 y 대신에 y-n,
x축방을 m이면 x 대신에 x 빼기 m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m 넘겨주시면 그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표현시킨 양은 x 뒤에 있는 숫자를 보호 바꿔서 읽어주시고 y축 방향으로 표현시킨 양은 그냥 뒤에 붙어있는 함수항을 그대로 읽어주신다라고 했어. 기억나? 자 이때 이 로그 함수의 정근선이 뭐였어요? 로그 함수 정근선이 y축이었잖아. 그럼 이걸 y축 방향으로 표현시켜봐야 정근선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x축 방향으로 표현시키면 정근선도 같이 움직이겠죠. 따라서 이놈의 원래 정근선 얼마 되니? y축, x는 0이 정근선이잖아. 그쵸? 그거를 m만큼 있기 때문에 이놈의 정근선은 뭐가 되니? x는 뭐가 되겠다? m. 따라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변동시키는지 알 수 있겠지. 즉 m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떤 로그 함수를 주고 그러면 정근선이 2다. 아 그러면 x축 방향 얼만큼 옮겼는가? 2만큼 옮긴 거야. 물론 y축 방향을 얼마큼 옮긴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여기 들어갈 숫자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라고 넣을 수 있겠지. 됐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x축 대칭이야. 자 x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 y에 뭐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뀐지 보자.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니? 건너편 넘어가죠. 아니?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진수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밑으로 들어가면 로그 a에 마이너스 있으면 뭐가 되니? 아 밑이 뭘로 바뀌어 있으면 역수로 바뀌어 있는 로그함수가 있으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x축대에서 대칭 관계야. 당연한 거냐? 없어요? 여기 로그 2x 그래프도 그러니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x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뭐야? 암수함수겠죠. 근데 2와 2분의 1은 무슨 관계 있어? 역수관계죠. 밑이 a와 a분의 역수관계면 어디 대칭이야? 정확하게 수의 대칭. 밑이 역수관계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 대칭이야? x. 이해됐어? x 대칭이니까 이 비가 이게 어디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곱셈 모양이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따가 나오겠죠. 어떤 주어진 로그 함수를 갖다 놓고 얘와 평행이동 시켜서 또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서 완전히 포기하려면 밑이 완전히 똑같은 것만 찾아야 된다고요. 그쵸? 근데 평행이동 플러스 대칭이동까지 내가 허락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야. 밑이 똑같지 않고 뭐도 역수로 돼 있어도 대칭을 시키면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이거 무턱대고 배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생각해. a분의 1 주어졌어. 어떡할 거야? a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빠질 수 있겠죠. 로그 앞에 있는 붙은 마이너스는 항상 어디서 보라? 건너편에서 보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치? 건너편에 보기 때문에 아 x축 됐구나. x축 대칭 됐구나. 그럼 다시 대칭을 시키면 포기할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어디 대칭? y축 대칭되면 어디가 달라지네? x에 뭐가 바뀌죠?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뭐 다른 거 없다 이거. 그러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놈의 정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어때? 0보다 작죠.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잖아. 로그 ax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치자. 그럼 얘를 y축 대칭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어딘가?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진다고요. y축 대칭이니까. 정의역이 0보다 작다는 거죠. 됐죠? 이 마이너스 반으로 빼면 잘 안 돼. 안 되죠? 로그 승리 중에서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빼는 게 있었어 없었어? 대답이 안 나오네? 마이너스 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상수항 빼는 거 없었어요. 로그 승질에 함부로 빼면 안 돼요. 응. 그래 이대로 마이너스 x인 거야. 당연히 원점 대칭이 어때? 여기도 마이너스 붙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건너편에 올 거고요. 여기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진수로 올라갈 수도 있죠. 2분의 1로. 다양한 형태로 줄 수 있으니까 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니? y는 x의 대칭.
자, yx 대칭은 무슨 함수? 역함수죠. 아까 로그 ax 역함수 뭐다? ax는 실수함수라고 그랬죠. 대칭시키면 y는 ax이. 그래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됐을 때 식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반대로 또 어때? 어떤 주어져 있는 로그 함수의 식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평행이동됐고 어떻게 대칭이동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함수에서 치수함수를 갖는 특징이 하나 있었고, 그럼 마찬가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치수함수 복잡할게. y는 ax과 y는 얘들은 평행이동 시켜서 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네가 되는 거다. 선생님 앞에 k 곱해주면 왜 그 평행이동이야? 어떻게 했더라? k를 어떻게 바꿨니? a의 로그 a의 k로 바꿨죠. 이게 k니까. 이렇게 바꿨잖아. 그거 처음 본 눈하면 안 되는데 곱하니까 지수끼리 한다. 더하지. 따라서 이놈의 그래프를 x축방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따라서 이 두는 평행이동시켜서 포갤 수 있다. 지수함수 말이 갖는 특징이라고 했잖아. 왠지 앞에 뭔가 k가 곱해지면 k가 되니까 안 포개질 것 같잖아. 이 앞에 곱해진 k는 얼마든지 지수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x축방으로 평행시킨 거다라고 했다. 기억나요? 자, 로그 함수도 비슷한 게 비슷해. 있고. 지수자리에 k가 곱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편해. 그럼 로그의 성질을 따르면 지수가 곱해져 있으면 덧셈으로 풀이할 수 있었죠. 오케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로 풀이할 수 있어. 그러면 로그 ax 그래프를 y축 방향 얼마만큼? 로그 a만큼, 로그 a의 k만큼 평행시킨 거다. 따라서 둘은 뭐 할 수 있다? 평행시켜서 풀 수 있다. 자, 로그 함수는 그 진수 자리가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둘은 뭐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거니까 얼마든지 평행이동시켜서 포개할 수 있다. 곡선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야. 또 모양이 곡선의 모양이. 괜찮니?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지수함수는 지수 전체 앞쪽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평행이동시킨 거고요. 로그 함수는 x 정의역에 있는 지수 자리에 있는 x 앞에 k가 곱해진 거는 얼마든지 평행이동시킨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예제인 것도 눈여겨봐두셔야겠죠. 자, 그럼 실전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4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니? 너를 읽어야겠죠. 너는 y는 로그 5의 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찍 해놓고,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점근선은 y축이 아니라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밑이 얼마야? 5니까 증가하겠네. 물론 y축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그게 그래프에서 잘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위아래로 마이너스만큼 움직인 거는 나타내기 좀 힘들어. 그럼 적당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증가하면 그려주시면 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금 찝찝하다면 어떻게 y절편 정도 찍어주면 되잖아. x에다 0 대입해봐라. 로그 5에 잘못 그랬네. 로그 5에 0 대입하면 1이지. 로그 5의 1은 얼마다? 빨리 안 나오나? 진수가 1은 얼마다? 0이죠. 그 y절편은 마이너스가 되잖아. 진짜. y절편 마이너스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되겠다. 이게 마이너스. 증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프가 그냥 증가 아니면 감소, 단조롭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점근선만 잘 찾아주시면 돼. 자, 니 볼까? 니는 어떻게 할 거야? y는 로그 5의 x를 어떻게 한 거야? x가 마이너스 x니까 y축, 그치, 대칭 이동시키고 플러스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네. 그러면 로그 x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 대칭, y축의 대칭 이렇게 생겼겠죠. 그거를 위로 1만큼 옮겨도 별 표가 안 나네.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
그지? 자, 궁금하다면 이 정도 x 절편으로 찾으시면 되겠지. y에다가 0점 넣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귀찮아. 근데 필요하면 적고 아니면 안 적어도 돼. 자, 여튼 그렇게 찾았으니까 적용은 뭐가 되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겠죠. 원래는 0보다 큰데 정근선이 마이너스로 옮겨가 버렸잖아. 따라서 적용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겠죠.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정역은 원래는 0보다 크는데 y축 대칭하면 되면서 0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정근선에는 변화가 없네. 왜? x축방을 평행을 안 시켰습니다. 대신에 y축방을 평행을 시켰지만 정근선 영향 안 주겠죠. 어차피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얘는 별로 의미가 없다. 됐지? 정근선은 그대로 y축 x는 0이 되겠다. 자, 그래프 다양하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됐지? 선생님 좀 프린트 오늘 로고는 지난번에 안 나갔나? 지수가 나갔나? 연산 프린트 지수분만 있어? 보지마. 로고 있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래프도 좀 그려보셔야 돼. 자, 그러면 결국 문제는 이 그림처럼 나오겠네요. 그림이래. 42번처럼 나오겠네요. 오늘 근질근질하나? 자, 로그 2x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하는 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더니 이가 되더라. 이거야. 실제로 옮겨봐. 자, y는 로그 2x를 y축 대칭시켰으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 m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y는 로그, 자, 조심해. x축 방향으로 평행시켰으면 x축 대신에 x 빼기 m을 집어넣어야겠죠. 개수는 그대로 두고 x 대신에 x 빼기 m을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맞죠? y축 방향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n 들어갈 거거든. 보면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게 느렸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바로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 따라서 m은 1이고 n이 4구나.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지, 그지? 이동시킬 줄 알면 됩니다. 지켜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4다, 아유, 미쳤네. 자, 42-2번. 책에 보시라, 책. 로그 3x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대칭도 시켰어. 그랬더니 y는 로그 3분의 1에 3x 마이너스 18 빼기 1이 되더래. 자, 옮겨진 식을 보고 어떻게 옮겨졌는지 거꾸로 찾아내는 거야. 물론 요 놈을 요렇게 다 옮겨서 얘랑 비교해도 되겠지. 근데 우리 바로 여기서 한번 보자. 얘 모양 한번 착 바꿔보자. 일단 뭐 하고 싶냐? x로 묶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래야 x축방은 얼마큼 옮긴 거야? 6만큼 옮긴 거니까. 그지? 근데 y축방은 마이너스라면 큰일 나? 밑이 일단 다르잖아. 3이고 3분의 1이니까. 그 밑을 3으로 바꿔야 되니까 3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질 수 있죠, 분모로. 이 마이너스 붙는 거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를 어디서 온 거라고? 건너편 온 거라고요. 얘만 넘어가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 같이 넘어가야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는 로그 3에 3 x 빼기 6 더하기 1 되겠죠. x 앞에 뭐가 곱해지? 3 곱해져 있죠. 아까 뭐라 그랬냐? 3 곱해지면 y축 방향으로 편의동 분리한다고 그랬잖아. 맞니? 로그 3에 x 빼기 6이고 더하기 로그 3에 3이지. 로그 3에 3은 1이고 1 더하니까 얼마 되니? 2가 되겠죠. 따라서 x축 방향은 얼마만큼? 6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2만큼. 여기 마이너스 9인데 x축 대칭됐네. 아니 물론 그냥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 놓고 얘랑 둘이 비교하면서 풀어도 돼. 그치? 근데 한 번 그냥 식만 읽어본 거야. 이걸 줄 알아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상수 3은 얼마든지 로그의 덧셈으로 떼어낼 수 있는 거고 결국 떼어내줘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합쳐지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밑이 어때? 역수로 돼 있으면 아 너는 마이너스 1세니까 건너편 y에서 온 거니까 x축 대칭 된 거다. x축 대칭시키면 밑이 역수로 바뀌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연습통해서 부단하게 관찰하세요. 자, 그 다음 109 쪽에 최대 최소 문제 지수함수랑 똑같아. 그래프가 증가 아니면 감소로 단조롭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15분 안에 다 할 수는 있다. 할게 그냥? 괜찮니? 할게 그냥 해놓고 저 해놓고 괜찮니? 물어보는 것도 뭐야? 옛날부터 답정들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니야, 답정들 의견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괜찮니? 어디냐? 너냐? 몰라. 자, 최대 최소 뭐 조심해?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함수가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쉬워. 진수가 복잡하지? 얘를 t로 갖다 놔봐. 그러면 y는 로그 2의 t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증가지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증가라는 얘기는 t가 최소일 때 로그 2의 t, y도 최대, t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되고 t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나는 t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서 얘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구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프를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증가한다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맞네? 자, 그러면 나는 t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로 바뀌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바꿨지? 완전 정수로 바꿨지. 여기 생겼어요? 오케이. 그러면 위로 블록하고 꼭지면 얼마야? 2,3인데 범위가 있네 마침.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니까 둘이 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 아마 y좌표는 똑같을 것 같아.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되고 t는? 꼭지점에서 4가 나올 거고요. t의 최대값은 4가 나올 거고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은 1이나 3을 집어넣으면 나오겠네.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3 나왔지? 그럼 t가 최대의 4가 들어갈 때 y의 최대값이 얼마 되니? 로그 2의 4니까 얼마 되고요? 2가 되겠죠. t가 최소인 3이 들어갈 때 y도 최소값인 로그 2의 3이 나오겠네. 괜찮아? 결국 굳이 뭐 t를 전환 과정 없어도 밑이 2니까 증가함수구나. 그럼 이놈의 최대값이 들어갔을 때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최소값 찾으면 그게 이놈의 최소값 찾은 방법이겠네. 그렇게 바로 봐도 되겠죠. 근데 뭐 중간에 t를 한번 나와봤어요. 자, 마찬가지야. 요거를 t로 둔다면 y는 로그 2분의 1의 t의 그래프야. 밑이 어때? 1보다 작죠? 그래프 생기면 이렇게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요 t가 최대일 때 함수는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t가 최소일 때 함수는 뭐가 되겠어? 최대값을 갖겠네. 결국 또 t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겠다.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8인데 완전 정수로 바꾸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7 되겠다. 1,7이 꼭점이고요. 어디? 2부터 6까지야. 1이 여기 있으니까 2는 여기 있을 거고요. 6은 여기 있겠네.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네. 따라서 t의 범위는 6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다. 6을 집어넣자. x 6을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 더하기 7이니까 32.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다. 이러면 1의 제곱 1 더하기 7이니까 8. 얘를 넣었을 때 나오겠네. 그러면 최대는 감소함수니까 t가 제일 작은 게 넣었을 때 최대겠네. t가 제일 작은 얼마? 8을 넣었을 때 최대는 로그 2분의 1에 8이겠죠. 자, 2분의 1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2의 3승 맞아요? 얘는 분모로 분자로 빠지겠죠. 마 1분의 3이니까 마 3 로그 2에는 1이니까 얼마 되는? 마이너스 3이 최대가 되겠죠. 최소는요?
얼마였을 때? 감소함수니까 t가 제일 큰 거 들어갔을 때 최소겠네. 제일 큰 31을 집어넣자. 로그 2분의 1에 32야. 자, 밑을 위로 바꿀까?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2의 5승.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5가 최소가 돼. 그치? 단조로워. 쟁거 아니면 감소기 때문에 단조롭다고요. 그다음 마지막 44번 보겠습니다. 44번. 반복되는 거. 자, 반복되면 치환하라. 치환하면 범위 챙겨라. 그렇지? 1번. 로그 2x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럼 로그 2x를 뭐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하겠다. 치환하면 범위 챙기라 그랬죠? 자, 범위 찾는 것도 또 하나 뭐야? 최대차수 찾는 과정이잖아. t의 최대차수 찾아야 돼. 로그 2x는 밑이 얼마인? 2인 로그라고요. 증가. 근데 x를 어디부터? 1부터 8까지 넣으려면 그러면 최소값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은 얼마 되는 y는? 0이 되겠죠, t는. 그 다음에 x에다 8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8은 얼마 되니? t는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니? 0부터 3까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t로 치환식을 써볼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거를 이 범위에서 최대에서 찾는 거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 완전제곱으로 바꾸라. 아래로 그렇합니다. 꼭지면 얼마가 되고요? 1,4가 되고요.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잡혀있냐? 0부터 3까지 잡혀있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t가 1일 때 얼마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최대값은요, 더 멀리 있는 3을 넣었을 때 나오겠네. 2의 제곱 4 더하기 4니까 얼마 나오겠냐? 최대값은 8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뭐가 반복돼요? 로그 2분의 1 x, 로그 2분의 1에 4 빼기 로그 2분의 1 x 쪼갤 수 있겠죠. 다시 쓸게. 그러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 곱하기, 자, 로그 2분의 1의 x분의 4는 뺄셈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4 반복되는 게 보이잖아. 얘를 뭐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하겠다. 그럼 당연히 t의 범위 찾아야지. 밑이 얼마의 로그야? 2분의 1 로그니까 뭐한다? 감소하겠죠. 밑이 2분의 1 로그니까 감소한다고. 근데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2까지라며 4분의 1부터 2까지니까 4분의 1 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네.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얼마 되니? 2가 되겠고요.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죠. 2분의 1의 2승은 4분의 1. 역수하면 4잖아. 됐어요? 천천히 계산해봐. 그럼 t는 얼마 되니? t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따라서 t를 로그 2분의 1의 x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구해지겠다. 그럼 자, y는 대신 집어넣자 t. 이건 얼마라고요? 아까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자, 2차 함수의 최대차수니까 또 완전 점수 바꿉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위로 블록하고요. 꼭점이 y,1이에요.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저짝에 있는 2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당연히 최대값은 꼭점에서 1이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t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3의 제곱 9, 마이너스 9 더하기 1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괜히 시간 쫓겨서 빨리 풀어내. 빨리 푼 거 아니야? 나중에 이 정도 속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뭐 계속 똑같은 과정대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 왜? 많이 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자, 치환하면 반드시 뭐야? 범위 찾으라 그랬어요. 원래 얘를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로그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안 생겨. 근데 x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t의 범위, 로그 2x의 범위를 구해 주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취한한 2차 함수의 최대치를 찾는 문제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수함수 했던 그저 거잖아.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나 로그함 최대치수나 거기서 그게 아닌가? 큰 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최대 최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삼각함수의 개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삼각함수는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얼마 된 거니? 대충 채워봤을 때 한 3분의 1.5 같죠? 그지? 수원이 단원이 몇 개? 3개잖아. 대단원이 지수로 함수가 하나 있고 삼각함수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 수열이니까 3분의 1인 거야. 아직 그래도 갈 길이 멀어.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까지 마무리했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야. 그치? 그 정의랑 개념을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는 가장 기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벅 그림이 생기면 안 돼요. 실수도 영감이 되면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숙제는 자 우리 5시 온 친구들은 1시간 더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가셔야 될 거고요. 너는 지금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죠? 빨리 가시고, 혜린이는 표고 갈래? 집 가서 할래? 가서 할 거지? 할 거고, 혜린이는 4시 반에 왔죠? 5시 반까지 좀 더 풀다 갑시다. 오케이? 어디까지냐? 111쪽까지 밑에 있는 유제들 다 풀어오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연산 프린트 나갔죠? 로그 방정식 앞에까지 풀어오시고요. 당연히 라이트 스탠드 어디까지? 라이트 스탠드 어디니? 라이트 스탠드 어디까지? 굳이 이렇게 매번 안 해줘도 그냥 하는 유형이 딱 똑같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최대 최소까지 하지 말고요. 그러면 57쪽의 유형 6번까지, 라이트는 57쪽의 유형 6번까지 최대 최소 앞까지만 해주세요. 그 앞에 있는 지수 뒷부분은 남아 있잖아, 그렇지? 좀 많을 것 같아서 최대 최소 앞까지 하시고요. 최대 최소에서는 유형을 좀 같이 봐야 될 것도 제 눈에 보여서 다음 시간에 그것도 설명하고 그 부분 숙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수고 많으셨어요.